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광을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제 자리를 잡고 제대로 가고 있죠. 되돌아보면 이번 국민의힘 총선 김기현 전 대표가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둘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 앞두고 이재명 난리 났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선 악재 토론회,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싸움질 중.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웬만한 총선 악재 털어냈다. 험지 수도권 공약 보폭 넓히기. 민주당 여전히 내부 싸움 중. 4월 10일 총선까지 60여일 남은 가운데 여당의 대형 악재로 여겨졌던 것들이 정리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부 분란, 또한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내치기 위한 쓴소리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뇌관인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역시 사천 논란이 일었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서울 마포울 불출마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을 공략하며 보폭 넓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악재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수순입니다. 가장 큰 악재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의 신년 대담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몰래 카메라 반입 사정, 최 목사 방문을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몰카가 착용된 전자기기가 반입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용산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으로 사저에 김건희 여사 사무실이 있다 보니 주민 불편 때문에 검색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최 목사가 수차례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부친과 동향이라는 친분을 앞세웠기 때문에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황을 미리 얘기했더라면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는 관저에서 관리가 될 뿐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번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은 했으나 총선 시기에 맞춰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 공작임이 틀림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 이런 걸 촬영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아쉽다, 사과 빠진 해명 등 반응이 많았지만 논란은 점차 숙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공식 해명하는 등 일단락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내에서 일었던 김건희 사과론이 숙으로 들고 김건희 지키기에 나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의혹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내관이 될 뻔했던 윤한 갈등도 봉합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사천 논란 등으로 한 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과론을 주장했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으나 한동훈 위원장은 버티기에 나섰고 갈등이 격화됐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회동한 뒤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또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 불출마를 선언해 사천 논란을 종식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총선 악재가 점점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험지인 수도권을 돌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에 이어 3일 김포시, 5일 동대문 등을 방문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힘이 열세한 지역들을 골라 민심 청취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장 방문객들과도 스킨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을 이용해 직접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황태야, 생닭 등을 구입한 뒤 양손을 번쩍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메가시티와 함께 경기 분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민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그는 서울권으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논의와 경기도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에 둘 다 공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일원과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두 개의 논의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 점점 국민의 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수도권을 공략하는 등 공격적인 총선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반면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은 연일 내용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60일 앞둔 상황에서도 연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 불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은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작정을 하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압박하는 데서 연일 쓴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는 지금 총선을 6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는 친명계가 친문재인계를 계속해서 내치는 모양새, 또한 친문재인 지역구에 친명계 이 후보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싸움을 부추기는 이 내용을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서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뒤에서 친문계와 친명계의 싸움을 조종하는 것 아니냐라는 친문계의 인사의 쓴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에 선거제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던 이재명 당대표, 준연동형제로 가자고 선포를 하고 빅텐트 치겠다고 단합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금까지 오늘도 싸우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싸움을 말려야 할 이재명 당대표는 과연 왜 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있는지 비명계 위원들은 싸움을 즐기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라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급등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충격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겠나며 국민의힘은 대형 악재들이 사라져가고 다 털려가고 있고 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악재를 털어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 민주당은 계속해서 악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그 어떤 워딩도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봐라라며 그러나 얼마 전에 계양 시장을 찾았던 이재명 당대표 정말 적은 수의 지지자들만 보이지 않았나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는 어떤 결과인지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